네, 세 분 원래 아시는 사이신가요? 아니면? 저는 모르실 건데 저는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 여기 와서 뵙고 그래가지고.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그쵸. 까마득하죠. 아유,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O 의무위원회 의무위원 맡고 있는 박지영이고요. 야구 선수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보강 운동을 조금만 더 했으면 안 다쳤을 텐데, 실력이 더 좋아졌을 텐데, 구속이 빨라졌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수술까지 안 갔을 텐데 할 적이 너무 많거든요.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보강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얘기를 좀 드리고, 이럴 때는 꼭 치료를 받으시라, 이런 얘기 드리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O 의무위원 정명훈입니다. 지금 현재는 강릉 영동대학교에서 인스트럭터로 활동하고 있고 유소년들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프로야구 선수 류원석입니다. 현재는 JW 베이스볼 센터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 투수 코치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수들한테 해줄 내용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모험을 만들지 않고 자꾸 공만 던지고 욕심만 내고 그러다 보니까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두 분의 선수님의 활동 모습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126경기에서 세이브를 40개를 넘긴 게 그때 최초였고, 제가 기록은 좀 갖고 있어요, 항상. 지금도 현재 노히트노런, 시리즈에서 노히트노런이 아직까지 저밖에 가지고 있는 선수가 없거든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유, 자랑하셔도 되시는 거죠.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기록이 지금 깨지지 않았다는 거? 이 기록을 봤을 때 그냥 뭐 있어요. 경이로운 거죠. 저는 아무 기록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저기서 그냥 저 142세이브 그 중에서 하나만 주셨어도 옛날 생각나네, 옛날 생각나. 유원석 선수가 공 던지는 모습을 또 한번 보시면서 우와 드디어 나온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콜업되고 이제 1군 첫 등판인데 이제 군 선배 이제 정부로 기억나. 그 LG 오셔가지고 하신 말이 야 내가 네 첫 안타다. 그러니까 뭐 레전드죠. 뭐 그냥 레전드인가요? 원석이는 저 수염이 트레이드 마크 같아. 특징이 딱 이게 있어가지고. 수염을 기른 이유가 있어요. 표정에서 이 표정 변화가 이게 너무 티가 나니까 그래서 이걸 너무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조금 싸가지 없어 보이고 약간 좀 세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르기 잘했다 하고 이제 아직 아예 못 자르고 있어요. 이제 뭐 이때가 공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가시고. 야구 있으면 딱 진짜 좋았다. 제 인생의 최고의 공이었어요, 저게. 제가 알기로는 수술을 한 3번 했다는데 언제 한 겁니까, 저게? 17살부터 21살 그 4년 동안에 3번을 다 했어요. 성장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뒷뼈 이제 주두 스트레스 골절로 이제 피를 박는 수술 2번 하고 조금씩 던지려고 하니까 이제 MCL 이제 토미존 수술을 한 번 더 받게 되고요. 보면 이제 주두 스트레스 골절은 빠른 볼을 던진 선수들이 필연적으로 생기고요. 이제 그게 생기면 수술을 받아도 6개월에서 1년을 쉬어야 돼요. 충분히 아물려면. 근데 충분히 쉴 기회들을 보통 못 받아요. 팔로우 수술에서 이게 던질 때 많이 터는 거죠. 이게 탁 펴지면서 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초기 나왔을 때는 어떻게든지 선수를 한 석 달은 쉬게 해줘야 돼요. 오뚜기네, 오뚜기. 수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프로까지 와가지고 저런 볼을 던진다는 거는 와, 대단해. 저는 다른 선수들하고 좀 다르게 외국에 가서 이렇게 수술을 했거든요. 사실은 어깨가 아파서 갔었거든요. 박사님들이 너는 어깨는 괜찮다. 너는 어깨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팔꿈치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어깨 아픈 이유가 팔꿈치를 좀 덜 쓰기 위해서 과도하게 어깨를 쓰다 보니까 어깨가 아픈 거라고 해서 어깨가 아파서 갔는데 수술은 팔꿈치를 하고 온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때 궁금한 게 수술을 받으시고 보강 운동을 어떻게 하셨어요? 평소에도 좀 하셨나요? 지속적으로 했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덤벨이라든지 튜빙이라든지 아령 가지고 지금도 선수들한테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으로 봤을 때 선수들이 이렇게 아픈 거는 예. 어릴 때부터 쌓이고 했던 것이 누적돼 가지고 그게 오지 않았나. 진짜 지루하잖아요. 재활이라는 것이. 예.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똑같은 거 해야 되는 게 참지 못하고 또 볼을 만져가지고 예. 한 번씩 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청소년들하고 아마추어 대상으로 다치고 나서 재활 프로그램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근력 운동을 좀 이렇게 많이 해야 부상을 좀 방지하지 않을까. 지금 그냥 지나서 생각해 보면 아 그때 뭔가 전조 증상. 팁, 네, 그런 네. 팁들이 있으면은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조 증상이 이제 샤워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머리를 감으려고 하는데 여기 갑자기 찌릿하는 거예요. 어? 왜 이러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수하는데 여기도 오고 양치할 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MCL 수술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여기가 저릿하거나 힘이 잘 안 들어간다. 이러면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아 팔이 오늘 좀 무거운데 괜찮겠지 하고 이 통증을 무시하고 그냥 던지게 되면은 그냥 보강을 하고 뭐 이럴 수도 없을 만큼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조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다는 거는 어깨가 됐든 엘보가 됐든 이겨내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드로우를 해가지고 아픈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던지기 전에 본인이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거를 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5살, 18살 거기에 맞게끔 운동도 하면서 투구 개수도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개수를 던지고 나서 자기가 언제 회복이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던지고 나서 다음 날에 이제 내가 던질 때 팔의 상태가 어떤지 회복 속도는 며칠이 걸리는지 이런 걸 확인해 봐야지 이제 최대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아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선수들은 저희는 이제 매일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루에 던지는 볼의 개수를 매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로 계속 자기 스스로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를 해서 그 자기가 하루에 몇 개를 던졌고 이런 스트레스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됐다는 일지들을 써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볼 속도가 몇 개, 직구 몇 개, 변화구 몇 개 다 써서 얘기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고 초기에 하면 이렇게 수술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뒤가 뼈가 아프고 던지다 보니까 근육을 더 써야 될 거고 그러면 내측으로 던지다가 내측 근대가 또 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KBO하고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그거를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 다 있는데 선수들은 최소한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공을 던지는 거를 시합 때 하고 평소 연습할 때도 자기가 캐치볼하고 전력으로 던지는 거를 그 개수를 자기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소년 야구 선수들이 토미존 수술에 대해서 좀 되게 궁금해하고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토미존 수술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토미존 수술을 하면 모든 사람이 복귀한다. 다시 운동을 똑같이 할 수 있다. 더 빠르게 볼을 잘 던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전 세계 평균은 토미존 수술을 했을 때 복귀할 확률은 86% 정도 됩니다. 그 수술을 하면 좋아지느냐?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몸을 컨디셔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젊은 유소년 같으면 이 몸의 코어 머슬하고 견갑골 주위 머슬, 척추 머슬 근육들이 발달이 덜 돼 있거든요. 공을 던지고 쉬고 그 사이에 근력 운동하고 온몸에 망가진 몸들 컨디셔닝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타미존 수술 때문에 공이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다. 타미존 수술을 받으면 다 같은 재활을 한다. 요즘은 어느 정도로 세분이 돼 있냐 하면요. 몸 웨이트, 키, 그리고 자기가 던지는 구종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달라요. 각각 선수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고 여기 있는 유 선수 같이 150 넘게 막 던졌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게 있고 이 선수는 그거보다 변화가 위주다 그러면 그게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수는 프로그램을 달리합니다. 지속적으로 거기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보강 운동하고 ITP를 진행을 하죠. 섀도우 ITP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임창고에 궁금한 것들을 팔 어떻게 잘 아이싱 같은 거를 좀 얼마나 휴식기를 가져야 할지. 이렇게 어깨를 올리고 하면은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이 두 군데 제가 해야죠. 제가 막내니까 제가 해야죠.